지금 올 8월 달에 이제 애를 등록금 둘이 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대책이 아직 안 서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나머지 다 써버리고, 이제 1,000만 원 여기 고기금, 이거 손배상환기금으로 넣어놓고. 그러나 사장을 모욕했다거나 불법 선전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만 아직 40여 건이 더 있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나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관계 자체가 대등한 관계라가 한쪽은 예비 범죄자가 돼 있고 상태에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가 없는데,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고, 답답하죠.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 달에 75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다가 해고의 항의에 점거 농성을 벌인 청소 노동자들에게 학교 측은 억대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일해온 직장에서 해고된 데 항의한 노동자들에게도 비슷한 조처가 취해졌습니다. 이들이 벌였던 농성이나 파업은 불법이라며 회사 쪽은 손해 책임을 묻고, 법원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물을 손괴를 했다든가, 아니면 비조합원들과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혔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사의 영업 손실이나 아니면 매출 손실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치게 손해배상의 어떤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업과 그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거액 소송.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노조도 최대한 법의 안에서 쟁의 행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측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대응으로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주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투혼을 그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제대회 선정과 영화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여자 핸드볼이 다시 무관심과 해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여관에서 나온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지난달 말 해체될 예정이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용인시청 여자 핸드볼팀. 20대 젊은 선수에서부터 3살 젖먹이와 헤어져 운동을 하고 있는 37살의 주부까지 선수는 모두 12명입니다. 시합 없을 때는 이제 자주 2주에 한 번씩이나 보는데, 이제 시합이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 달도, 한 달 넘게도 못 볼 때도 있고. 해체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청은 올해 코리아 리그에서 8승 1무 3패의 성적으로 리그 2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결승 진출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날, 상대는 삼척시청입니다. 오늘 경기 팀도 승리하고 본인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연결 열렸습니다. 오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버슛 너무 높이 던졌네요. 김정순 돌면서 네, 공격자 완치죠. 받는 상황에서 계속 밀었습니다. 네, 지금 어시대 자, 반대쪽 보고 용인시청 선수들은 해체설 이후 선수가 4명이나 줄면서 주전들이 리그전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 없이 뛰고 있습니다. 18대 11. 큰 점수 차이로 뒤지며 전반전이 끝납니다. 어떻게 저런 스코어가 나와? 괜찮으니까 심게. 다시 시작된 후반전.
용인시청 선수들이 적극적인 수비와 공격에 나섭니다. 부상 투혼을 펼쳤지만 경기는 3점차 아쉬운 패배. 28. 부산과 충남체육회 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볼을 시작해 어느덧 37살의 주부가 된 김정심 선수는 해체 위기 속에서 달려온 이번 리그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개개인의 전식력으로 저희가 버텨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픈 애들도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거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만 해도 대견한 것 같아요. 넉 달간의 긴 경기 여정이 끝난 후 갖는 회식 시간. 팀 해체를 의식한 듯 감독은 선수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로 건배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용인시청이 지금 뭐 6개월이지만 이게 60년이라 생각하고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야. 용인시청 최고야! 최고야! 에이 목소리가 최고하네. 그러나 선수들 마음 한구석엔 해체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열심히 하는 네, 이것만 왔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지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왜 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키퍼 손민지 선수는 언니와 동생들 모두가 함께 운동을 계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든지 있던 팀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딴 데 옮긴다고 해도 적은 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몇 년의 손을 맞춰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무기만 봐도 알 정도가 되잖아요. 일단 있는 팀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창단 2년 만인 2007년 핸드볼 큰잔치 정상에 오르는 등 우승만 2번, 준우승은 6번이나 한 용인시청팀에게 해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체육계뿐만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 해체 결정 이후 훈련 물품 지원은 끊겼고 선수들은 불안한 가운데 눈치를 보며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수도 4명 정도 줄여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감독이 적극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마무리까지 좀 잘해서 우리가 해체를 되더라도 마무리를 잘해야지. 너네들이 해체된다고 해서 지금서 그냥 깨버리면 그건 아니다. 너네들이 핸드볼 주인인데. 해체 소식에 한국핸드볼발전재단과 경기도 체육회 등이 지원금 3억여 원을 내놓으면서 용인시는 일단 올 연말까지 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용인시청팀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제작한 영화사는 후원금을 내놨고 출연 배우들은 용인시청팀을 살리기 위해 직접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 핸드볼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일단 유예가 조금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비주류 등록이라 할지라도 좀 더 사랑을 가지고 푸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죠. 팬들 역시 적극적인 팀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의 선물까지 준비해온 열성팬은 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더 좋은 팀에 나와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영원한 12명의 여전사라고 칭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을 시작한 이인지양.